저는 그래서 개헌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뭐 권력구조 개편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내각조적 요소이긴 하지만 내각의 의회 해산권, 의회 내각 불신임권 같은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만약 그런 견제 장치들이 상호 간에 우리 헌법에 있었다면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폭고, 탄핵 폭고도 대폭 자제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계엄 선택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이 제도 자체에 제도에서 문제가 찾아야지요.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퍼스널리티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사람보다는 제도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가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개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선 전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대선 전에는 힘들지만 우리 당 후보들은 저는 누구를 막론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선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타임 스케줄 같은 것들을 명확히 밝히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받는다 네, 이런 이미 말씀이시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3년 뒤에 총선과 대선을 이번 기회에 맞추자. 그 그렇게 말씀을, 하려면 예. 개헌을 다음 임기 중에 대통령이 정말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고 개헌을 완성한 상태에서 3년 뒤에 임기를 마치겠다. 헌법 개정을 했다. 방향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일단은 총선과 시기를 맞추자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중임제 개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대통령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더 넘겨주는 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국회 해산권 같은 거를 넣자는 말씀이시죠, 지금. 근데 이제 국회 해산권 같은 걸 넣게 되는 건 이게 대통령제에서 과연 맞는 건가? 내각제적 요소가 어차피 우리 헌법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난 87년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넣으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의회 해상권을 없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험을 하고 보니 절대 다수의 당이 탄생하면 그 당은 대통령 독재보다도 더한 독재를 다반사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양식을 믿고 법을 만든 건데 민주당은 지금 그런 양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왕적 대통령보다는 저는 제왕적 야당 대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제가 이 개헌론을 그리고 이 거대 양당의 비토크라시 이거와 또 입법권과 행정권의 교착 상태 이런 게 지금 다 문제인데 그 원인은 승자 독식이고 소선거구제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면 선거법을 고쳐야 되고요.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을 바꿔야 되고요. 또 국회법도 좀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당장에 개헌은 힘들더라도 이런 법률들을 바꾸면은 훨씬 더 용이하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건 어떻게 그런 생각하세요? 변화를 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 점을 약속한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법률 개정까지. 그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약속을 한 우리 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